핫와이어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터보가 있고요. 스티뮬러스 JS가 있고 스트라다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터보에는 이제 터보 드라이브, 터보 프레임, 터보 스트림 3가지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보 드라이브는 이전에 터보 링크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때는 링크에 대해서만 터보 기능이 가능했었는데 폼 서미트도 그 에이작스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보 드라이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게 소스 페이지, 오른쪽에 타겟 페이지인데 소스 페이지라는 것은 호출하는 그 페이지만 퀘스트를 해서 서버에서 렌더링되는 페이지를 타겟 페이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소스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HTML 태그 안에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는데 디폴트로 터보 드라이브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그 A 태그로 전 링크 또는 폼이 있는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터보 드라이브 엔진이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ADX 콜을 서버 쪽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딩할 때 풀페이지 로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HTML 태그 전체 문서를 다 받는 터보 드라이브는 서버에 이제 ADX 콜이 돼서 서버에서 렌더링되는 페이지에서 바디 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헤드에 있는 그것들만 받아와서 현재 소스 페이지에 있는 바디 이 부분을 리프레이스 하게 되죠. 바디 부분,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의 풀로딩은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리로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 부분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디 부분에 대한 것만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죠. 속도 향상이 되고 이것이 네.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모방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터보 드라이브는 바디 전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터보 프레임은 바디 중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이제 가져와서 소스 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디 전체가 아니라 바디 내에서도 특정 아이디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해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터보 스트림은 특정 프레임이 아니라 특정 아이디를 가진 거에 대해서 웹소켓을 통해서 레이즈에서 웹소켓을 랩핑하는 것은 액션 케이블이죠. 터보 프레임은 하나의 아이디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해주지만 터보 스트림은 여러 개의 아이디에 대해 동시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터보 스트림은 브로드캐스트인 기능하고 연결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동시에 다 전파를 할 수 있죠. 이런 도식화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어떤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독한 사람들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구독은 이와 같이 이제 바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터보 스트림 프롬 해서 아이디를 지정해 주면은 이 자체가 구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 유저들이 동일한 페이지를 ERB 코드로 이제 삽입되어 있는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서브스크라이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하거나 폼 서미션 했을 때 터보 스트림이 동작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모델에 대해서 CRUD가 발생을 했을 때 브로드캐스트 2 코드라인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은 동시에 구독하는 유저들한테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슈가 메소드죠. After create, after update, destroy, broadcast를 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백그라운드 잡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게 여기 사이에다 레이터를 아유 L자 빠졌네요. 레이터를 이제 추가해 주면은 이게 액티브 잡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디스트로이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요 자체를 줄여 가지고 한 코드 라인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insert by prepend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append가 되죠. prepend라고 insert by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prepend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전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스타일링을 좀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각각 다른 계정으로 그런 브라우저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create post 하면 edit 하면 update post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죠. 보기로 들어가면은 해당 보기에 코멘트 부분이 있죠. 코멘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코멘트를 create 하면 댓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터보 프레임으로 태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에디트 할 때 이 에디트를 클릭하면
요 아래 에디트 폼이 보이게 터보 프레임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도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업데이트, 모디파이드 음. 되고. 그러면 프레임하고 스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똑같이 웹소켓 같이 쓰는 건가요? 아니죠. 브로드캐스팅 할 때 웹소켓이 가죠. 지금 현재도 지금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잖아요. 프레임은 제가 처음에 이해했던 거는 음. 프레임은 AJAX로 네. 지금 터보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네, 네. 지금 마치 그 스트림처럼 양쪽이 다 지금 되고 있으니까. 왜냐면 터보 프레임 쪽에 이제 에디트를 눌러서 터보 프레임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음, 오른쪽에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치게 되면 네네네. 업데이트 커밋의 콜백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되잖아요. 이 한 줄로 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결과 자체가. 그러면 따로 그러면 거기에 터보 스트림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위쪽에는 어, 뷰단 한번 좀 그렇죠. 보여주시면 돼요. 이 자체 브로드캐스팅은 콜백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아, 브로드캐스팅을 코멘트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새로 고침해야 나오겠죠. 자, 이번엔 새로 추가하면은 여기에 추가가 안 될 거예요. 반대편 쪽에는. 음. 이쪽에도 안 돼. 그러면 프레임으로 하면은 나한테는 AJAX 콜이 돼서 나한테는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예, 예.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안 하면은.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예. 안 보이니까. 지금은 그걸 죽여놨어요. 댓글을 작성하고 크리에이트 하면 한번 뿌려줄 거 아니에요. 네네. 뿌려준 다음에 코멘트에서 콜백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예.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내가 작성했지만 나에게 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 댓글이 두 개가 네, 보여지게 네, 되는 거죠. 예. 예, 포스트 쇼에서. 예, 쇼에서 터보 프레임 태그라고 저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제 폼을 서밋을 하게 되면은 네네. 크리에이트 되고 나서 에러 없이 저장이 되면 터보 스트림에서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유 네. 코멘트는 여기 있었잖아요. ID. 요거 예, 여기 예, 여기 예. 쪽으로 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여기만. 네네. 이거는 이제 네네.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치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서 데이터 갖다가 일단 하고 나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리퀘스트 된 리스판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음. 그 리스판드 데이터는 그러면 HTML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네네네. 리스폰스를 터보 스트림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유 코멘트 프레임 아이디에다가 네네. 하샬만 예, 뿌려주라 예. 돼 버렸고 원래는 네. 추가한 거를 어펜드를 하라고 해야 되죠. 네네. 렌더 터보 스트림을 배열로 잡아요. 콤마하고 터보 스트림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펜드 코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해볼게요. 다시 이게 요번에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그죠? 저쪽은 안 나와. 안 예,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로컬은 지금 데이터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음, 뭐 음, 때문에? 음. 요거 때문에 작성한 사람의 화면에는 네, 뿌려지는 네, 거죠. 네, 네, 이게 뿌려지는데 여기 코멘트에서 이게 좀 작동을 안 한 거죠. 이게 코멘트가 아니죠. 여기서는 네. 원래는 여기 포스트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코멘트가 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뿌려질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작성한 데는 두 번 뜨고 음, 반대쪽에는 추가한 게 하나만 뜰 거예요. 이게 이제 어펜드로 돼야 되죠.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오래된 거는 지웁사. 참. 클릭 제대로 근데 붙었죠. 레이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터보 드라이브 기능이 작동되는 거, 터보 프레임이나 터보 스트림으로 네, 해서 네, 액션 케이블을 쓰는 거 하지 말고 그 음, 단계에서 CRUD 펑션이 되는 거를 먼저 만들고 네, 네, 만든 다음에 자기가 부분적으로 터보 프레임을 쓸 부분 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터보 프레임으로 랩핑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 터보 프레임으로서 랩핑 음, 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음,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다 브로드캐스팅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그 모델에다가 음, 요 한 줄을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음, 음, 예, 브로드캐스트 2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람다로 넘겨주는데 그 람다에는 음, 이런 식으로 요건 필요 없고 네, 예, 코멘트 요거는 이제 뭐냐면 채널 아이디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브로드캐스팅 부분은 너무 쉽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음, 것 같아요. 우선 음, 바디 부분 전체를 터보 드라이브로 그냥 업데이트 하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댓글 부분을 에디트하는 것처럼 음, 클릭했을 때 이 부분만 터보 프레임을 해서 음, 불러와서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식으로 터보 네, 프레임을 네.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음. 그 혹시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 좀 한번 헤드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음, 네트워크. 예, 음, 예. 뭐가 잠깐만요. 오는지 한번 음,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댓글을 네. 자 왼쪽에는 깨끗하게 하고 네. 그래서 예? 위에 WS 저거로 잡으면 여기에 웹 소켓 같아 그죠? 네, 네. 요거 하고 요거 두 개 체크를 해놓고 네, 네, 네. 패치하고 다시 한 번 더 편의를 위해서 요거 좀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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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여기서 시간이 40분 자, 클릭하면 지우고 그게 안 보이네. 컨트롤로 해서 요 부분 예.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혼자서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중으로 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음. 웹소켓으로 날아가는데 그게 HTML로 날아가느냐 아니면 제이슨이나 어떤 아 데이터 여기 보시면 터보 프레임 액션이 어펜드에서 네. 타겟 템플릿이라는 태그 안에 네, 네. HTML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 저 제이슨 쪽에 해서 에이작스 콜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음, 케이스는 들어가면 다시 프론트엔드에서 그렇지, 해석을 해가지고 인터프리트해서 그렇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맞아, 맞아. 어차피 그 HTML은 렌더링된 값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박아주니까 그렇죠.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에서의 어떤 브라우저에서 로딩이 전혀 없는 거죠. 음. 그냥 HTML 날라온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서버 쪽에서는 그러니까 서버에서 조금 부하가 걸리지만 그 부분이 전체 페이지, 풀 페이지 로딩이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객체 이런 게 아니라 HTML로 렌더링 된 게 날아가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 뭐야 그거하고 컴파일된 언어하고 음, 한마디로 인터프리트된 언어하고 어느 게 빠르냐 음, 음, 이야기하는 것 음. 같은데.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리액트나 그 비오에서 프론트 단에서의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속도를 네. 거의 따라잡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빠른데 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첫 로딩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풀페이지 로딩이 아니라 음, 그것 때문에 SSR을 쓰자는 음.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귀하게 되는 거야. 그런 하드와이어가 또를 갖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해준다. 음, 결과적으로 이제 프론트 단에서의 첫 로딩에서의 단점인 거를 예, 예, SSR 생각하고 네, 있는데 네, 그건 이미 루비 온 레이즈 7에서 음, 하드와이어가 추가되면서 그런 부분이 다 음, 해결된다는 거죠. DHH가 이제 이거를 홍보하려고 지금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유럽도 하고 네, 네, 미국도 하고 뭐 레이즈 커뮤니티 가서 음, 막 음, 인터뷰도 하고 음, 난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 계속 이제 음. 하드와이어가 판도를 바꾼다는 거죠. 예. 저 웹소켓이나 성능이 어떤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로 웹소켓을 만드는 것하고 음. C로 웹소켓을 만드는 거하고
노드로 웹소켓을 만들었을 때 속도차 비교들이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노드 웹소켓이 굉장히 빠른 걸로 나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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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도. 음, 그다음에 노드보다 더 빠른 거는 고 쪽이고 루비에서 이 웹소켓 자체가 음.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조금 더 알면은 이제 신뢰가 더 갈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네네. 웹소켓의 어떤 스피드 비교하는 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 랭귀지별로 해서 웹소켓 음, 성능이 어떤지 한번 검색해보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네. 음, 하여튼 뭐 그 속도나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유저를 계속 커넥팅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응, 중간에 웹소켓을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음, 웹소켓으로 프로그램도 좀 짜보고 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음. 이게 좀 감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HTTP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워키토키 같은 그런 기능밖에 안 되지만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 웹소켓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 네네. 웹소켓은 HTTP 기능을 보강해주는 프로토콜이다. HTTP 프로토콜에서 요청과 응답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태에서 한번 요청이 갔을 때 웹소켓으로 업그레이드 로그에 남더라고요. 그때 이제 네네. 웹소켓이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웹소켓이 실제로는 성능이나 또 뭐야 그게 많이 따져지고 또 그게 그 채널 수나 이런 것 자체가 따져지기니 동시로 커넥팅 되는 음, 숫자가 따져지니까 음, 지금 쓰는 게 이제 웹푸시 쓰지 않습니까? 음, 웹푸시. 음. 그러니까 들어오면 웹푸시로 해서 아예 브로드캐스팅만 날리는. 네네.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뿌려주는 거, 푸시하는 거 있어요. 네, 예. 네네. 그러니까 네. 들어온 걸 가지고 어쨌든 커넥팅돼 있어야지 그걸 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지. 커넥팅된 아이디로 가지고 뿌려주는 식으로 웹푸시가 요즘은 이제 아예 그 브라우저마다 다 작동이 되니까 그건데 음. 그것도 하나를 만드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했던 이 토픽 렉처 어, 터보 드라이브 부분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 2주 후에는 이제 윤승윤 님이 네, 풀스택 레이즈에서 프론트 뷰 단을 뷰 JS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네, 그런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토픽 렉처에 대한 스팀 JS는 4주 후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토픽 렉처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요거 8시 딱 됐네요. 예, 네. 네. 그럼 요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